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동안 렌즈 네. 삽입술에 관해서 네.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많이 했죠. 그만큼 원장님은 렌즈 네. 삽입술에 애정이 있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그렇죠. 예, 예. 왜 애정이 있으시죠? 초기부터 이제 제가 거기에 관여를 했으니까 애정이 있는 거죠. 제가 어떻게 보면 축구 감독이라고 하면 제가 키운 선수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제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이제 주도적으로 제가 역할을 했었으니까 그런 애정이 있는 겁니다. 근데 원장님이 말씀해주시는 ICL 렌즈는 후방 렌즈 삽입술이 후방 렌즈죠. 원장님은 후방 렌즈 삽입술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방 렌즈 삽입술이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차이점과 왜 네. 원장님은 예. 후방 렌즈 삽입술이 예. ICL을 선호하는지. 지금은 대부분 아마 렌즈 삽입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은 후방 렌즈가 더 좋은 렌즈다라는 데 이견은 아마 없을 거예요. 2002년도에 이제 국내 처음 렌즈가 이제 국내 수입이 될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전방 렌즈가 수입이 됐었어요. 그 알티산 렌즈라는 전방 렌즈가 있었고 또 그거 말고 앵글에 고정하는 그런 페이킥6라는 렌즈, 그렇게 세 개의 렌즈가 렌즈 삽입 수술용 렌즈였고, 근데 수술을 하고 이제 쭉 경과를 봤더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빈도가 높거나 심각하거나 그런 렌즈들은 하나씩 둘씩 퇴출되거나 빈도가 줄기 시작했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ICL이 자연스럽게 대세가 된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러면 왜 나는 전방 렌즈보다는 후방 렌즈를 했느냐? 우리가 렌즈 삽입 수술을 할 때 효과가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전제 조건은 다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어떤 게 조금 덜 생기겠느냐, 생기더라도 심각하지 않겠느냐를 고민을 해봤을 때 전방 렌즈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전방에 위치한 인공물질은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후방 렌즈는 홍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서 렌즈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차단막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어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결정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ICL은 사이즈를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그런 것 때문에 후방 렌즈를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은 전방 렌즈를 수술을 했죠. 전방 렌즈는 크기가 따로 있지 않아요. 정해진 크기가 있고 그걸 그냥 앞쪽에 애기동자에다가 인클라베이션이라 그래서 두 개 클립으로 꽉 물어가지고 고정을 하는 거거든요. 수술 자체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고 검사도 좀 쉽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아마 수술적인 접근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당시에는 전방 렌즈를 선호하는 의사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 교수로 있었는데 저는 후방 렌즈를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주도적으로 했다면 저보다 조금 시니어 연세가 많았던 다른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은 후방 렌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방 렌즈가 좋겠다라고 해서 전방 렌즈를 주로 쓰시던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어떻게 보면 양대산맥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시간이 5년, 10년 이렇게 흐르면서 보니까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전방 렌즈는 각막 내피세포에 손상을 일으켜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전방 렌즈가 아주 나쁜 렌즈다, 절대로 이건 안 된다,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전방 렌즈도 대부분은 안전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고 그런 부작용 없이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수술하고. 그렇지만 전방 렌즈가 일으킬 수 있는 각막 내피세포의 손상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결과가 심각하기 때문에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치료하거나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이나 그런 피해가 너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빈도가 낮아도 이 일이 생길 수 있는 렌즈는 쓰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경과를 하다가 보니까 이 렌즈가, 전방 렌즈가 일부 환자에서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후방 렌즈가 지금은 대세가 된 거예요. 네네네. 홍채 절개는 사실 ICL도 초기에는 했었어요. 홍채 절개를 하는 이유는 전방 렌즈이든 후방 렌즈이든 그 렌즈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후방과 전방 사이에 방수의 흐름이 원래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인공적인 물질에 의해서. 그러면 급성 녹내장이 생기거든요. 우각이 막혀서.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션트를 만드는 거예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통로가 만들어지는 작은 구멍을 뚫는 거죠. 수술 전에 전방 렌즈든 후방 렌즈
만지던 구멍을 뚫었어요. 홍채 주변에다가.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이제 시미주라는 닥터가 고안을 해서 ICL 렌즈 같은 경우는 옵틱의 중앙에 360 마이크로에 0.36mm의 작은 구멍을 뚫어서 LI 대신에 거기를 통해서 방수가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LI는 할 필요가 없어졌죠. 근데 전방 렌즈는 그런 시도를 안 했어요. 전방 렌즈는 가운데 구멍을 뚫은 게 없기 때문에 지금도 LI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의 동등한 선에서 같은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ICL은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좋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고, 알티산 렌즈 같은 경우는 물론 대부분은 좋지만 일부 환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를 알게 되면서 또 이제 LI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도 있고 하니까 환자들도 수술은 점점 완화되고 의사들 좀 불편해하게 되고 자연 도태가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도 전방 렌즈를 선호하시는 일부 또 닥터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점점 앞으로는 이제 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제가 근데 원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ICL이 좋은데 왜 전방 렌즈를 하지?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방 렌즈 삽입술이 필요한 이게 적합한 눈이 있을까요? 전방 렌즈가 좀 더 적합한 눈은 쉽지는 않은데 이제 그런 건 있죠. 굴절 이상이 근시가 아니고 아주 심한 원시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라식이나 라섹으로 그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게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렌즈 삽입 수술을 고려를 했는데, 그때는 저도 알티산 렌즈를 쓴 적이 있었어요. ICL 렌즈가 초기에 원시도 개발이 됐었지만 국내 식약청에서 허가를 안 해줬거든요. 아니면 눈의 길이가 일반 ICL을 쓰기에 너무 작은 경우에는 알티산 렌즈를 쓸 수도 있었던 걸로, 그런 특수한 해부학적인 특징이 있는 게 아니면 일반적인 양쪽이 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그러면 ICL을 저는 선호를 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ICL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티산을 쓰던 분들은 계속 알티산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년, 10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는 게 공론화되면서 주춤하기 시작했죠. 네. ICL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수술은 아니거든요. ICL 수술이 초기에 부족했던 부분들,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해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을 충분히 얻으면서 이 수술이 완전히 이제 자리를 잡은 거죠. 급기야 지금은 일본 같은 경우는 스마일이나 라식보다도 더 많이 ICL을 한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전체 수술이 100이라면 거의 70% 가까운 환자들이 ICL 수술을 통해서 시력 교정을 한다는 거죠. ICL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안 했는데 병원에서 제안을 했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단 전제 조건은 이 ICL 수술을 오랜 경험을 그래도 해오신 분한테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축적된 그런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거를 조금 더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운전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전하게 하면 안전하지만 또 내가 위험하게 하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와 안전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경험이 많고 그런 의사나 병원을 방문해서 수술을 하십사 권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